자, 오늘 날씨도 흐리니까 수업합시다. 네. 저번 시간에 그 특수 상대교의 두 가지 교리 믿음을 키워오라 그랬는데 믿습니까? 네. 네, 두 개 네, 믿어요. 믿나? 네. 정말? 네. 잠깐 복습해 보죠. 그 상대성 원리와 광속불변의 원리, 이 두 가지 원리를 받아들여야지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특수 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원리인 상대성 원리는 버스를 탄 누군가가 바퀴 움직인다라고 외쳤던 것을 상상을 하면서 관측자는 누구에게나 똑 동일한 물리 법칙이 성립하고요. 관측자 자기 자신은 정죄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관측 대상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주선에서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탄 관측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네, 광속불변의 원리는 내용은 간단하죠. 광속은 누가 봐도 광속이다.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관찰자가 움직여도 광원이 움직여도 그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하다. 이걸 항상 마음에 두고 상대성 이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동시성의 상대성을 볼 건데요. 그걸 보기 전에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컬슨과 몰리는 사람 이름이고요. 미국의 물리학자로서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물리학상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이때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제 빛은 거의 파동이라고 정설로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물론 이제 아인슈타인이 다시 빛의 입자설을 끄집어냈지만 광전 효과로 빛의 파동성이 거의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전자기파라는 게 밝혀졌었거든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라는 것. 근데 빛이라는 것이 파동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서는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파동이라면 당연히 매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빛도 그 매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까지 붙여놨습니다. 에테르라고. 마이컬슨과 몰리도 이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 장치를 고안해서 실험을 했고요. 근데 의외로 그 에테르가 없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실험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당황을 했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해서 이제 위대한 발견이 된 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자신이 의도한 방향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뭔가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이컬슨과 몰리의 실험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마이컬슨과 몰리의 아이디어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 흐르는 강물 위에 제트보트가 두 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똑같은 길이의 경로 1과 경로 2를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잽니다. 근데 경로 1은 어떤 경로냐면 강물이 흐르는 방향과 수직으로 가는 경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강물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는 영향이 없죠. 실제로는 강물에 조금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지만 요 배의 속도는 강물의 속도에 비해서는 매우 빠르다고 하면 거의 직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로 2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강물을 따라 내려오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배의 속력이 C라고 하면요. 강물의 속력이 V이고요. 얘는 그냥 자신의 속력 그대로 갔다가 오는 거고요. 얘는 자신의 속력보다 느린 속력으로 갔다가 자신의 속력보다 빠른 속력으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녀석의 길이이자 요 녀석의 길이를 L이라고 하죠. L. 요것도 L입니다. 경로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럼 경로 1을 통해서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2L이 되겠죠. 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반면에 경로 2를 통해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C-V분의 L. 요게 이제 거슬러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죠. 속력이 느려지잖아요. V만큼. 그럼 이렇게 할 때는 C 플러스 V가 되나? C 플러스 V분의 L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은 C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분의 2CL이 되나? 2CL이 되죠. 그럼 C로 나누면 2L 나누기 C 빼기 C분의 V 제곱 이렇게 되죠. 뭐 계산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해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보면 요 T1은 2L 나누기 C인데요. 요 T2는 2L 나누기 C가 아니라 그래서 조금 더 빠지죠. 예. 그럼 분모가 어째요? 더 작습니다. 그럼 T1, T2 중에서 반드시 누가 더 깁니까? 예, T2가 반드시 더 깁니다. T2가. 여기에 이제 힌트를 얻어서 마이컬슨 몰리가 실험 장치를 고안합니다. 그럼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 장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컬슨 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이컬슨과 몰리 두 사람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예.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만약에 에테르가 꽉 차 있다라고 하면 마치 그 바람이 불지 않는 날 힘껏 달리면 맞바람을 느끼듯이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으로 실험 장치를 놓게 되면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에테르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빛을 하나는 요 에테르의 바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에테르의 방향 부르는 방향을 향해서 보냈다가 되돌아오는 방향으로 빛을 하나 보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에테르의 바람과 수직인 방향으로 보내가지고 그 빛의 두 경로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를 해 봅니다. 어느 게 더 오래 걸릴지. 근데 실제로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실험 장치의 이름이 마이컬슨 몰리 간섭계거든요. 그래서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측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실험 장치를 좀 더 설명하면 이 광원에서는 레이저가 나오고요. 빨간색, 초록색은 경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달리했지만 동일한 색깔, 동일한 파장의 빛이 나옵니다. 나와서 이게 반투명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반사를 하고요, 일부는 투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투과한 빛은 다시 이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여기에서 반사돼서 검출기로 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사된 빛은 경로 1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동일한 경로이지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다른 형태로 가게 되죠. 여기는 에테르를 거슬러 올라갔다가 에테르를 타고 내려오는 거에 되는 거고, 이건 에테르와 수직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에테르가 있다면 경로 1과 경로 2 중에서 어느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경로 2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꽤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 게, 이게 한 번만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실험 장치도 좀 크게 만들지만 여러 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우 정밀하게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는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테르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밖에서 바라보면은 결국에 광원이 움직이는 셈이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러니까 광원의 움직임과도 관계없다. 뭐 이런 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실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 과학사적으로 보면 아인슈타인은요, 그 요 마이컬슨 몰리 실험의 결과를 접하게 되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이후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실제로는 이제 요거는 이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 결과 자체가 자신의 이론을 만드는데 뭐 도움이 되거나 영향을 준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근데 나중에는 이 결과를 알게 되고 그게 특수 상대성 이론의 광속 불변의 원리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슬리퍼 꼬였다. 네. 그래서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 결국에 뭐 광속 불변의 원리와 관계가 있고 또 빛은 매질이 필요 없다라는 결과와 또 관계가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고 이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 중에서 현상에 여러분 배울 게 동시성의 상대성, 그다음 시간의 상대성, 시간 팽창, 길이 숙주, 그리고 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동시성의 상대성만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뭐 매년 제가 보여주는데요. 역시 EBS에서 만든 자료고 EBS 다큐멘터리 빛의 물리학. 이건 이제는 좀 몇 년이 된 다큐멘터리네요.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총 6부작으로 이루어져 있고 1부가 특수상대성 이론, 2부가 일반 상대성 이론, 3부부터가 이제 좀 뭐 큰 틀에서 보면 양자역학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주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동시성의 상대성 설명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기차 안에는 좀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가운데 빛을 내는 광원이 있고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빛을 반사하는 반사기가 있습니다. 단추를 누르면 빛은 같은 거리만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밖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같은 거리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그럼 기차가 빠르게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 안입니다. 역시 같은 거리만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밖에서 보면 이상해집니다. 아까는 동시였는데 이번엔 아닙니다. 빛은 언제나 속도가 일정하니까 다가오는 뒤쪽이 먼저, 멀어지는 앞쪽이 나중에 반사됩니다. 기차 안에서는 동시가, 밖에서는 아닙니다. 지구에서는 동시인데 지구 밖에서는 동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동시가, 누군가에게는 동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빛을 쫓고 있습니다. 빛은 한결같습니다. 변하는 건 시간이죠.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2층 버스 타고 재밌었겠지. 저는 이분이 실제 그 교수님인 줄 알고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우연찮게 이 요걸 감수하신 교수님을 검색해 보니까 얼굴이 다르시더라고요. 이분은 연기자였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응 때리면서 봤지. 자, 이 동시성의 상대성이요. 제가 느끼기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 중에서 가장 저는 어려웠어요. 여기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는 방향으로 제가 이제 이해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노하우를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몇 가지 좀 필요한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일단 이제 사건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제가 명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나중에 어차피 시간의 상대성 얘기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보통 물리적에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벤트, 사건. 이 사건이라고 하면 결국에 무엇이 어디서 언제 일어났느냐가 이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예? 근데 무엇이는 워낙 다양해요. 뭐 불이 켜지는 사건, 빛이 반사되는 거, 운석과 충돌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예, 물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는 잔인한 게 많습니다. 레이저 총을 쏴가지고 맞는 거, 뭐 죽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무엇이 일어났느냐 사건이 됩니다. 사건이 되고 어디서 일어났느냐는 이제 어느 한 점이 되는 거죠. 어디서 일어났느냐, 또 언제 일어났느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특수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어떤 관측자에 의해서도 물리 법칙은 동등하게 성립을 해야 되니까 특정 한 곳에서, 그러니까 특정 한 공간 좌표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 3차원이니까 XYZ죠. 어떤 한 좌표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뭐 관측자 A가 봤는 데는 일어났고 관측자 B가 봤을 때는 안 일어났고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관측자가 봐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레이저 총을 맞아요. 맞는데 저 멀리서 A하고 B가 둘이 쏘는데요. 내가 A가 쏜 빛을 먼저 맞고 B가 쏜 빛을 나중에 맞았어. 총을. 그러면 어떤 관측자가 봐도 나는 한 좌표에 있잖아요. 내 몸이 두 개로 분리되어서 다른 좌표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A가 쏜 총을 먼저 맞고 B가 쏜 총을 나중에 맞았다라는 일은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총을 쏘고 있는 A와 B는 다른 좌표에 있잖아요. 둘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A가 총을 쏜 사건과 B가 총을 쏜 사건은 쏜 사건은 예, 이것도 각각은 또 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 A가 총을 쏘고 B가 총을 쐈는데 누가 봤을 때는 A만 총을 쏘거나 누가 봤을 때는 B만 총을 쏘고 이런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다를 수 있냐라는 거냐면은 A가 총을 쏜 사건과 B가 총을 쏜 사건은 다른 장소에 일어난 이 두 사건은요. 누군가 봤을 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누군가 봤을 때는 A가 쏜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B가 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날 수 있고요. 누가 봤을 때는 B가 쏜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A가 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말한 사건이 총 3종류거든요. A가 총을 쏜 거랑 B가 총을 쏜 거랑 내가 A가 쏜 총을 먼저 맞고 B가 쏜 총을 나중에 맞는 거, 요 3종류의 각각의 위치에 있는 사건들은 누가 봐도 동등하게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단 순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에서 어찌 보면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게 절대성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한 좌표에서 일어나는 각 사건들은 누가 봐도 물리법칙은 동등하게 성립해야 되니까 누군가의 일은 일어나고 누군가의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각각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고 상대성은 뭐냐? 근데 이 좌표가 다른 곳에 위치한 사건들은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일어나고 누가 나중에 일어나고 동시에 일어나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여러분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광원이 움직이는 경우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합니다.
빛을 내는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 가장 헷갈려하는데, 이렇게 광원이 있는데 누가 봐도 광원이죠. 예. 광원이 속력 V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 이후에 이제 요만큼 갔다고 쳐요. 이거 V의 속도로 요만큼 갔어요. 요만큼. 그럼 이 광원이 움직이면서 계속 빛을 냅니다. 빛을. 얘가 최초에 여기에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빛을 내고요. 얘가 요만큼 이동해서 빛을 내고요. 요만큼 이동해서도 빛을 내고 계속 빛을 내면서 갑니다. 빛을 내면서 가는데, 광원 자체가 이동하는 속도가 빠릅니까?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이동하는 속도가 빠릅니까? 빛의 이동 속도가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광원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빛을 계속 내고 있지만, 광원이 낸 빛 중에서 광원이 최초에 위치한 요 위치에서 낸 빛이 가장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가는 동안 이미 여기서 출발한 빛은 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온 사방팔방으로. 그러니까 광원이 이렇게 가는 동안 이 빛은 더 멀리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움직인 다음에 낸 빛은 여기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으니까 여기서 출발한 빛이나 최초에 출발한 빛이나 빛의 속도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뒤늦게 따라가는 셈이죠. 이쪽을. 그렇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멀리 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광원에서 나온 빛을 여러분 생각할 때는 광원이 실제로 움직이긴 움직입니다. 하지만 마치 광원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최초에 위치한 점만 계속 주목을 하고 거기서 퍼져나가는 것만 고려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광원이 내는 빛 중에서 가장 멀리 간 빛이기 때문에, 처음 낸 빛이.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광원이 분명히 움직이는데 광원의 위치는 그대로 두고 막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광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광원이 낸 빛 중에서 가장 멀리 간 빛만 고려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요거 때문에 여러분이 막 헷갈려 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예인데요, 철수가 타요. 항상. 왜냐하면 이 철수가 탄 기차가 운석과 충돌할 수도 있고 총에 맞을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번개가 맞을 수도 있고, 번개가 맞는 게 번개를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수가 항상 타고요. 영희가 보통 지상에 있습니다. 되게 싫어하네요. 나중에 여학교 가면 바꿀 겁니다. 아, 이대로 해야 되나? 철수를 고생시켜야 되겠네. 그래서 철수. 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철수가 있는 곳에 기차 안에 검출기 A와 검출기 B가 있고요. 이 철수가 있는 곳에 바로 위에 광원이 있고요. 그리고 요 검출기와의 거리는 같습니다. 그 얘가 영희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V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때 항상 동시성의 상대성 문제에서는 누구의 입장에서 동시이냐 기준이 일단 정해집니다. 여기서 기준은 뭐냐 하면 철수가 봤더니 광원에서 나온 빛이 A에 도달한다라는 사건과 B에 도달한다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방금 사실 제가 얘기한 거에는 두 개의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광원에서 불이 켜졌다는 사건이에요. 그걸 좀 더 이 문제와 관련 있게 얘기하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A와 B를 향해 동시에 출발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빛이 도달했다는 사건이 있고요. B의 빛이 도달했다는 사건. 그러니까 세 개의 좌표의 사건이 각각 있죠. 그럼 방금 말한 이 사건은, 세 사건은 철수가 봐도 동등하게 다 일어나야 되고요. 영희가 봐도 다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순서는 다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철수의 입장입니다. 철수는 바퀴 움직인다라고 외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겠죠. 철수는 바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희하고 이 공간이 이쪽으로 V로 움직입니다. 자기는 정지해 있고. 그러니까 바깥 세상을 무시하고 자기가 있는 곳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얘 입장에서는 뭐 쉽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출발한 빛이 A, B에 동시에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철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A의 빛이 도달했다라는 사건과 B의 빛이 도달했다는 사건이 두 사건이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네. 이게 끝입니다.
다른 좌표에서 일어나는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네. 이게 이제 철수의 입장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영의 입장을 가보겠습니다. 영의 입장. 자, 영의 입장은 이제 영의는 가만히 있고 철수와 검출기와 광원과 기차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제가 광원의 위치는 자 보세요. 어떻게 해놨어요? 처음 위치로 제가 고정해놨죠. 이건 광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광원 자체는 이미 여기 가 있습니다. 전구는 가 있는데 어차피 광원에서 나온 빛 중에서 가장 멀리 간 빛은 최초의 위치에서 발생한 빛이기 때문에 걔가 퍼져나가는 것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얘가 봤을 때 얘가 봐도요. 여기서 광원에서 켜진 불빛은 A와 B를 향해 동시에 출발합니다. 동시에 출발하는데 A는 광원 쪽으로 다가오고 B는 광원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봤을 때는 A의 빛이 도달했다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희가 봤을 때는 A의 빛이 도달했네 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요게 영희의 입장입니다. 영희의 입장. 영희의 입장에서 사건이 다른 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A의 빛이 도달했다라는 철수가 관측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단지 얘가 먼저 일어났다는 거야. 먼저. 하지만은 B가 광원으로부터 멀어지긴 하지만 빛으로부터 멀어지긴 하지만 빛의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요 빛이 검출기 B를 따라잡아서 도달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A의 빛이 도달했다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B의 빛이 도달했다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서 영희의 입장에서 보면은 A의 빛이 도달했다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B의 빛이 도달했다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동시성은 깨졌지만 확실한 거는 세 좌표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사건들은 철수영이 모두 동일하게 관측한 겁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은 A, B를 향해 동시에 출발했고요. 그 다음 A의 빛이 도달했다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B의 빛이 도달했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물리 법칙이 다르지 않는 거죠. 동등하게 적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쓰인 게 결국에 관측자 입장에서 본다는 거, 상대성 원리. 그리고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위치에서 발사한 빛이 가장 멀리 가니까 그것만 고려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요게 이제 좀 더 어려운 예인데요. 그럼 어떤 예냐면 광원이 두 개인 경우입니다. 광원이 두 개인 경우고요. 요거 이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영희가 봤을 때 광원 A와 광원 B가 동시에 켜졌다라는 조건이 나왔다고 합시다. 이게 조금 다른 예로 나오면 번개가 동시에 쳤다. 기차 뒤와 기차 앞에 번개가 동시에 쳤다라는 표현도 있고, 이게 우주선으로 바뀌면서 우주선 안과 우주선 뒤에 운석이 동시에 충돌했다.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사건 자체가 이제 여기서 빛이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가운데에서 양쪽 끝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서 그 정보가 가운데로 모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문제예요. 문제가. 근데 이거를 분석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한 사람 입장만 분석을 제대로 하면요, 이게 그 각각 관측자의 입장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난 사건과 여기서 일어난 사건과 여기서 일어난 사건과 여기서 일어난 사건, 요 네 가지가 일어납니다. 한번 이제 영희의 입장에서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영희의 입장에서 얘와 얘가 불이 동시에 켜졌다는 것은 결국에 여기서 온 빛과 여기서 온 빛이 영희에게 동시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희 입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A에서 온 빛과 B에서 온 빛이 동시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분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역시 광원에서 나온 빛은 최초의 위치에서 나온 빛만 고려하면 되겠지.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요 위치는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이건 광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다. 광원 자체는 움직이지만 광원에서 나온 빛은 최초의 위치에서 나온 빛이 가장 멀리 가니까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럼 영희 입장에서 이렇게 쭉쭉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쭉쭉 퍼져나가지고 얘가 최초의 위치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동안 철수가 오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철수에게는 어느 빛이 먼저 도달합니까? B에서 온 빛이 철수에게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요 빛이 이제 철수를 따라잡겠죠. 따라잡아서 요 A에서 출발한 빛이 철수에게 나중에 도달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미 철수는 B에서 온 빛을 먼저 보고 A에서 온 빛을 나중에 보니까, 하지만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철수로부터의 거리는 같으니까 철수의 입장에서는 B가 먼저 켜져야 되겠구나, A가 나중에 켜져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영희 쪽은 이 광원이 최초에 위치한 곳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니까 당연히 동시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영희의 입장에서 보면 A에서 나온 빛이 나에게 동시에, A하고 B에서 나온 빛이 나에게 동시에 도달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사건으로 명시를 하면, A와 B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명시를 하면, 요거는 이제 영이 자기 자신이 있는 곳의 입장에서 사건을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A에서 일어난 사건과 B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표시를 하면 A하고 B가 켜졌다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가 동시에 켜졌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총 4개의 사건입니다. 잘 보십시오. A의 불이 켜졌다. A의 불이 켜졌다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B의 불이 켜졌다는 사건 일어났고요. 철수가 있는 곳에서는 B에서 온 빛이 먼저 도달하고 A에서 온 빛이 나중에 도달했다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영희가 있는 곳에서는 A에서 온 빛과 B에서 온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그럼 방금 제가 얘기한 요 4가지 사건은 철수가 봐도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사건들의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걸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영희 입장에서만 풀면 끝납니다. 그럼 철수의 입장에서는 B가 먼저 켜지고 A가 나중에 켜진 거예요. 그럼 철수의 입장에서 요거를 안다라는 가정하에 철수의 입장에서 재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거를. 그럼 철수의 입장입니다. 철수의 입장에서는 역시 눈물 흘리고 있겠죠. 밖이 움직인다라고 외치면서. 그래서 영희와 이 바깥 세상, 바깥 공간 자체가 움직입니다. 철수의 입장에서는 B에서 온 빛이 먼저 도달하고 A에서 온 빛이 나중에 도달한다는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B가 먼저 켜져야 되겠지. B가 먼저 켜져야지. 빛의 속도는 철수가 봐도 똑같으니까 거리가 같잖아요. 거리가 같고 속력이 같은데 B에서 온 빛이 먼저 도달하려면 B가 먼저 켜져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B가 먼저 켜지는 거예요. 철수가 봤을 때는. 철수가 봤을 땐 B가 먼저 켜지고요. 철수 입장에서는 B에서 나온 빛이 나에게 먼저 도달합니다. 그 말은 B가 먼저 켜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A가 나중에 켜지겠죠. A가 나중에 켜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B에서 나온 빛은 내한테 와서 이제 지나가고요. 이제 A가 나온 빛이 이제 나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A가 나중에 켜짐. 자, 내가 사실 요 그림 그릴 때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 개는 해결됐죠. A가 켜졌고 B가 켜졌고, 철수에게는 B의 온 빛이 먼저 도달하고 A의 온 빛이 나중에 도달하고요. 근데 하나 남았죠. 영희에게는 둘 다 동시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 보면요, 이게 비율을 맞춰서 그린 거예요. 이게 보면 대략 보면 이게 거리가 비슷하게 남게끔 계속 그린 거예요. 거리가 비슷하게 남. 얘가 왜냐 동일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가니까. 그래서 보면 이게 맞죠? 이게 거리가 비슷하게 남아 있죠. 예. 알았어. 고마워요. 그래서 이 철수의 입장에서도
B가 먼저 켜지고 A가 나중에 켜지면 영희에게는 A에서 간 빛과 B에서 간 빛이 동시에 도달한다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철수와 동일하게. 영희도 철수죠. 철수의 입장에서도 이게 철수의 입장에서도 영희와 동등하게 결국에는 요 네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까랑 똑같죠. A가 결국 켜졌잖아요. 어쨌든 B도 어쨌든 켜졌고요. 그 철수에게는 B에서 온 빛이 먼저 도달하고 A에서 온 빛이 나중에 도달했죠. 그 영희에게는 A에서 간 빛과 B에서 간 빛이 동시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해피한 상황이죠. 예, 철수의 입장에서도 영희의 입장에서도 각각의 위치에서 일어난 일들은 동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그냥 제 나름대로 이거는 뭐 사건의 절대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각 위치에 일어난 사건은 반드시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건데 이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예, 아니고 근데 동시성의 상대성을 이해할 때는 오히려 이거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좀 더 헷갈리지 않게 조금은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합니다. 결국에 어째 보면은 각각의 좌표에서 일어난 사건이 반드시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동시성은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동시성이 깨지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누가 봤을 때는 이 철수에게 A의 온 빛과 B의 온 빛이 동시에 도달하고 누가 봤을 때는 B의 온 빛이 먼저 도달하고 A의 온 빛이 나중에 도달하고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럼 철수가 총을 동시에 누가 봤을 때 동시에 맞아 죽는 거고 누가 봤을 때는 그 B에서 온 총을 먼저 맞고 A의 온 총을 나중에 맞고 이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동시성의 상대성 할 때는 각각의 좌표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누가 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다. 요거의 대원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봐도 특정 좌표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동등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째 보면 그 상대성 원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누가 봐도 물리 법칙은 동등하다는 거는 일어나는 일들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지만 좌표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순서는 달라져도 그 특수 상대성의 두 가지 가설에 전혀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법칙이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혹은 동시성이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는 물리 법칙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혀 무방하다. 그래도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결과가 이처럼 우리의 상식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빛의 속도보다는 현저히 느리기 때문에 특수 상대론적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고 빛의 속도에 가까우면 이런 효과들이 일어납니다. 요것들도 전부 다 기차의 속도가 매우 빨라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얘가 별로 빠르지 않으면 빛이 다 그냥 동시에 도달합니다. 기차 진짜 찔끔 움직이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빛이. 그러니까 뭐 거의 동시에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특수 상대성이니까 등속도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전부 다. 좀 그러니까 얘가 광속의 60% 움직이면 이 철수가 봤을 때는 바깥 세상이 광속의 60%로 똑같은 속도로 뒤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동시성의 상대성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시간 지연 효과와 길이 수축 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